네, 네, 반갑습니다.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 김진선 부원장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어떻게 기업을 이끌고 가시는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좀 하거든요. 기회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 때 사실은 홍보 마케팅을 더 중점적으로 열심히 하셔야 될 시기이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 기업 하시는 우리 CEO 대표님들이 지금 어떻게 홍보 마케팅을 하고 계실지 굉장히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근데 형편도 어렵고 경제도 바닥인데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비용을 들여서 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 저랑 짧지만 그래도 제가 맥락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그런 체계는 제가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것이 기회가 돼서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또 여러분 또 주저없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언론 홍보로서 마케팅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기업의 언론 홍보 마케팅의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 소개는 제가 이제 강의안을 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강의안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안은 아무래도 글을 쓰는 작업이다 보니 강의안이 이미지보다는 글이 많이 있는데 아마 책이라고 보시면은 좀 더 편히 이해가 되고 접근이 가능하시리라 보십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기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기자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글로 여태까지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여러 권 제가 집필을 했고요. 지금 보이는 이런 책들은 제가 그동안에 한 50여 권 이상 감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글 쓰는 것이 직업이다 보니 많은 분들의 그 책 쓰는데 제가 또 북코칭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또 나중에 또 기업의 어떤 역사가 담긴 책을 또 편찬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시면 저 찾아주시면 제가 또 큰 도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서 우리 대표님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냐면요. 5가지 주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홍보가 왜 필요한지 그 10가지 중요성을 먼저 짚어보고요. 그 언론 홍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인터뷰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기사 형태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또 보도자료 종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작성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좋은 보도자료, 나쁜 보도자료, 뭐 반대가 되겠지만 어떤 형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오늘 좀 알아보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우리 대표님들 지금 홍보 보도 자료가 많이 나갔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홍보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제가 오늘 짧게라도 보도 자료를 해갖고 오시면 제가 완성을 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네이버에 오픈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는 사례를 제가 진행을 하고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준비가 되신 분이 계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또 그걸 도와드려서 네이버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한 5분 내로 뜨는 거를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준비를 못 하셨는데 다른 분이 하는 거 보시고 욕심이 생기시면 그 안에라도 얼른 마련해 주시면 제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론 홍보가 필요한 10가지. 자, 우리 언론 이쪽에서 격언으로 그 도는 말 중에 하나가 보도되지 않는 것은 역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거의 보도가 되고 또 보도가 되다 보니 역사로 자리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는 홍보하지 않아도 괜찮어. 나는 이곳에서 내가 지역 유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을 거예요. 왜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래도 홍보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기자가 와서 나를 인터뷰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찾아서 보도를 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언론 홍보는 그 대표님 스스로가 열심히 누가 됐던 가족이 됐던 자녀가 됐던 직원이 됐던 누가 됐든 열심히 홍보를 해 주시는 분이 한해서 홍보의 그 마케팅 효과가 그래서 분명히 이게 지금 나온다 보입니다. 들어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그리고 기업의 신제품을 만들면 또한 최고의 제품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으시려면은 여러분들이 또 객관적인 보도 자료가 또 나가면은 더욱더 신뢰를 얻고 객관성을 얻게 됩니다. 이 뉴스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냐면 팩트에 있습니다. 진실. 진실 보도하는 것이 팩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의아해 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 진실을 보도하는 기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없지 않아 있으실 건데 아직 그래도 진실을 위해서 많이 뛰고 있는 기자들이 있으니까 믿어 주시고 우리는 또 그런 류의 보도가 아니라 우리 대표님들이 하시는 일을 좀 더 이쁘게 또 다듬고 잘해서 더 멋지게 홍보하고자 하는 이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도의 영향력을 한번 믿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는 언론은 내가 가진 가치를 모두에게 공포를 하고 모두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제3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파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홍보대사 PR 코리아 최병호 대표는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꾀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갖고 있고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좋은 아이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대중이나 소비자가 알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중한테 홍보 마케팅을 안 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홍보에 적극적으로 한번 임해 보시는 게 아마 다른 직원을 하나 더 채용하시는 것보다 홍보 마케팅에 주력하시는 것이 한 직원 이상의 몫을 감당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례들이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저는 한 30년 가까이 제가 이 기자 생활하면서 제가 사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따 한번 영상도 한번 볼 건데 시간이 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또 나가 보면 언론 홍보 대기업만 하는 거 아니야? 돈 있는 기업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대기업은 물론 돈이 있으니까 언론 홍보도 하고 언론 홍보만 하겠습니까? CF도 제작을 하고 PPL도 하고 PPL이 뭔지 아시죠? 드라마나 이런 뭐 영화나 뭐 이런 쪽에 제품이 슬쩍 보임으로 인해서 간접 홍보를 하는 것이 PPL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인기 연예인이나 개그맨들이 자주 가는 뭐 맛집 소개 이런 것도 사실은 PPL에 속하죠. 근데 그거는 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사실 들어가요. 굉장히 많은 사전 작업도 해야 되고 그거에 비해서 언론 홍보는 굉장히 파급력도 좋고 바이럴 효과도 좋고 또 하나 언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파워, 팩트하고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언론 홍보는 대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있고 누구도 해야 되는 것이 언론 홍보입니다. 자, 그래서 제 여기 그 강의안 보시면 기획 기사 중에 메이킹 모라고 있어요. 그 메이킹 모를 찾아보시면 KBS에 방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곳이 뭐냐면 제가 가발을 만드는 곳이에요. 이 모가 털 모자에서 그 모거든요. 가발을 수제 제작을 하는 곳인데 제가 이 그 여자 대표님이 설미라는 분이세요. 그 대표님을 만나서 기획 기사를 한 10회 정도 해 드린 것 같아요. 근데 한 5-6회인가 정도 됐는데 추석날 아침에 제가 TV를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소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제가 취재를 했던 메이킹모 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방송이 끝나자마자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러세요." 해서 "아니 어떻게 알고 방송국에서 찾아왔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취재를 한번 하러 오고 싶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저 돈 내고 하는 거 그런 거 못 합니다."라고 거절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아 돈 내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방송 그 자료용으로 정보 방송으로 그 나가고 싶어서 섭외를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기자가. 그래서 "아니 저를 어떻게 알고 섭외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기사 나온 걸 보고 섭외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면 대부분이 그 가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가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한 번도 없었어요. 기획을 잡아서 테마를 잡아서 그리고 거기에 대표님 그 전문가 멘트를 한 마디씩 슬쩍슬쩍 코멘트를 넣어가면서 기획 기사를 시리즈를 했는데 이 그 가발 업체 굉장히 유명한 업체가 있잖아요. 하이모라고.
그런 그 굴지의 업체들을 다 제치고 전혀 이름도 모르는 진짜 불모지에서 새싹 하나 난 것 같은 신생 업체를 찾아와서 기사를 보고 찾아와서 KBS라는 어마어마한 방송의 중앙 무대에 그 메이크 모가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기뻐했었고 저도 보도해 드렸던 어 뭐랄까 보람 그런 것이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언론 홍보를 하고자 원하시면 직접적인 홍보도 할 수 있어요. 신제품이 개발됐다, 뭐 출시가 됐다, 이번에 이런 프로젝트를 한다, 어디하고 MOU를 맺어서 이런 큰 계약을 성사했다, 이런 좋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시대나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곁가지로 좀 흘러가면서 핵심을 파고드는 그런 기획 기사로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언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홍보는 대기업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획을 해서 언론 홍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포커스가 가깝게 맞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을 볼게요. 신문 기사 중 3분의 2는 홍보의 결과이다. 그 언론의 위력이 굉장히 막강하죠. 그래서 미디어는 소비자와 대중의 눈과 귀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사회조사연구원에 따르면 20대부터 40대까지 전문 의사를 통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듣는다는 사람보다 신문 방송에서 정보를 얻는 사람이 6배나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문에 이렇게 언론의 보도가 이렇게 나면 그 대한민국의 수많은 그 의사들의 역할보다 그 방송 하나, 신문 기사 한 줄이 굉장히 더 파급력이 있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아, 어떻게 예를 들어 드리면 좋겠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TV나 방송에서 한번 기사가 나가거나 보도가 나가거나 뉴스로 나가면 걷잡기가 힘들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보도 나간 거 걷잡아 주는 방송국이 얼마나 있을까요? 언론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아요. 하기 전에 잠깐 자막 짧게 나가고 말지만 그 영향력을 받은 대상자들은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 언론이나 신문이나 보도의 효과가 그만큼 크다라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보도해도 안 되고 허위로 보도해도 안 되지만 한번 보도한 보도는 그만큼 대중의 눈과 귀가 돼서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보다 파급력이 6배가 많다라고 합니다. 한번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광고와 홍보의 기본적인 5가지 차이. 광고하고 홍보 뭐 느낌 아시겠죠? 네. 근데 비슷비슷해서 좀 구분이 좀 안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건 광고 같고 어떤 건 홍보 같고. TV에서 나온 거 CF는 광고인 건 아는데 저게 홍보 아닐까 싶고 좀 알쏭달쏭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또 볼게요. 근데 이 광고하고 홍보는 작동 방식이나 비용 또는 기대 효과라는 점에서 차이가 많이 큽니다. 자, 한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광고와 홍보의 차이점. 자, 비용 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광고는 여러분들 신문, 잡지, 방송 혹은 지면에 시간이나 돈을 줘서 해야 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요즘은 그 종이신문을 많이 안 보시는데 종이신문을 보면 섹션지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부동산, 뭐 재테크, 뭐 전원주택 이런 섹션지가 있는데 아예 요즘은 광고라고 해서 나오죠. 그 광고 그 지면 솔직히 보면 그 광고가 그냥 기자가 발로 뛰어서 그 업체나 그 소식이 좋아서 실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 지면의 면적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 특집 섹션이라 그러면은 전원주택 시공업체, 전원주택 또 인테리어 업체, 그다음에 뭐 전원주택에 관련된 그 주변 먹거리 업체들, 놀거리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다 모여서 이 한 판을 구성을 하면 그 면적 저는 5단 기사에 얼마를 내겠다. 나는 3단 기사에 얼마를 내겠다. 아니 나는 하단에 아예 광고로 5단 광고로 얼마를 내겠어. 이렇게 해 갖고서 비용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 홍보 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보라는 뭐냐면 신제품 행사가 있을 때 혹은 기자에게 보도자를 보내 보도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 요즘은 돈을 지불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광고하고 비교를 해 본다면 이거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광고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야 비로소 지면 하나를 산다든가 광고에 어떤 노출이 된다든가 또 그게 아니어도 사이트를 통해서 광고를 하더라도 클릭당 얼마를 내야 된다든가 노출량에 따라 얼마를 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보도 한 번 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비용 면에서 절대적인 비교치가 생기죠. 자, 그렇지만 그 비용을 들인다 했을 때 신뢰성 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광고 같은 경우는 대가를 지불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광고를 보고 믿지는 않아요. 재미로 볼 수 있고 '그렇구나.'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 저게 맞아. 저게 진리야.'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언론 같은 경우는 보도된 뉴스는 언론인의 검증과 취재를 거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일부 광고가 마치 기사인 것처럼 위장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언론에 나온 거는 그만큼 홍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성 문제에 있어서는 광고하고 홍보는 비교를 할 수 없죠. 우리가 CF를 믿진 않지만 보도 기사를 믿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뭐 금방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 봅니다. 자, 한번 더 넘어가 볼까요? 더 가보면 어 통제 가능성입니다. 광고는 노출되는 내용을 내가 제어할 수 있어요. 문구나 디자인이나 크기도 내가 제한을 할 수가 있고 광고의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은 홍보는 실제적으로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가감을 편집해서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한다면 이런 게 있어요. 의료 관련 기사 함부로 나갈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병의원 같은 경우 병명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상황버섯, 뭐 영지버섯, 뭐 노루궁뎅이 버섯 이런 것이 암의 치료에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광고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언론 홍보를 통해서 홍보 쪽에서 언론에서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통제 가능성의 제한이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자, 스타일을 한번 볼까요? 광고는 최고, 최상, 뭐 혁명적인, 뭐 최대, 뭐 최고치 이런 수사적 표현을 과감하게 뭐 더 과감하게 더 띄워서도 할 수도 있죠. 더 키워서 할 수 있는데 언론은 과장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검증되지 않은 부분은 언론이 보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보도에서는 최고, 최상 이 말을 사실은 쓰질 못해요. 최고라면 최고의 기준이 어딘지 그 상한선이 어딘지 우리가 가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최고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거는 할 수가 있어요. 최초. 최초는 언제 쓸 수 있을까요? 특허를 받았을 때. 특허 인증을 받았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 최초로 무슨 허가를 받았다.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스타일을 봤을 때 광고는 최고 최상 이런 미사여구나 표현을 형용사를 과감하게 쓸 수 있지만 언론은 그게 좀 어렵다. 그렇지만 이런 거를 어렵게 못 쓰는 대신 그만큼 신뢰성을 확보하고 믿음을 줄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크게 있습니다. 자, 바이럴 효과를 볼까요? 광고는 신문이나 웹사이트 일정한 지정한 지면이나 페이지에만 노출이 나오게 돼요. 방송이 된 경우는 방송이 지나고 나면 우리 사람은 가장 기본이 뭐예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일정 시간 흐르고 나면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언론은 기사가 한번 오르고 나면 그 사이트에 영원히 남아 있어서 우리가 뭘로 검색을 해요? 키워드로. 키워드를 검색하면 항상 그 기사가 언젠가 묻혀서 거기에서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공유를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것이 또한 언론의 효과고 또 보도가 요즘 나온 것들 요즘 기자들은 SNS를 다 해요. 소셜 미디어를 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보도한 그 기사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또한 홍보를 하고 광고도 하고 많은 그 독자들한테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팬이 돼주세요라고 적극적으로 본인 기사를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내 기사를 어느 기자가 취재해서 보도를 해줬는데 기자가 이렇게 열심히 소셜 미디어로 퍼나른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제가 못하는 일을 대신해서 2중, 3중으로 홍보를 해주시는 일이죠. 자, 그런 효과를 또한 가지시고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언론 홍보는 돈이 들지 않는다. 사실 아주 들진 않아요. 1푼도 안 들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느 기자를 섭외를 해서 나 이 PR을 하고 싶은데 요걸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는 사이라면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왜냐면 그 기자가 취재를 해서 그 보도를 다 기사를 멋지게 써서 갖고 가도 편집국에서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이 오늘 다뤄질 수 있을까? 이것이 진짜 신제품이라고 하지만 인기 제품일까? 국민들이 궁금해할 상품일까? 국민들이 궁금해할 비즈니스일까?' 이런 가시성, 뉴스성, 이슈성을 다 봤을 때 편집국에서 자르는 던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으로 언론 홍보를 하지 않으면 쪼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비용이 들지만 아까 말씀드린 CF나 광고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는 우리 대표님들의 쪼끔 더 노력만 좀 기울여 주시면 본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넓은 의미의 PR 즉 광고 홍보의 의미가 있고 광고는 내용을 광고주가 주물떡주물떡 통제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언론 홍보는 결과를 예측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신뢰성 면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광고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중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뉴스나 보도에 나간 거는 철떡같이 믿고 거의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기자의 말도 잘 안 믿고 너무 정치 기사니 너무 복잡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신뢰를 많이 안 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뉴스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생명력이 저는 살아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광고의 시대는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고 홍보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 특히 대기업들이 하는 홍보까지 우리가 근접해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은 어느 정도 그 홍보에 여러분들이 매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또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언론 홍보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많이 들인다고 언론 홍보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갖고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디어예요. 내가 어느 콘셉트로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주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뭐 시즌에 맞게 트렌드에 맞게 예를 들어서 요즘 여러분들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으면 요즘 내가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라 그러면 메타버스 관련된 홍보 기사를 한번 써보세요. 그 어느 것보다도 키워드가 앞으로 아마 나오는 것을 기사가 앞으로 나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인제는 그 공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많이 들인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템이다. 아이디어다. 어떤 소재를 갖고 이야기를 이끌어 가느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갖고 내가 뭐든 찾아내고 개발해내고 같은 제품 같은 거라도 내가 표현을 달리 해 보고 소개하는 방법을 달리 해 보고 매체를 바꿔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고 홍보 효과를 올리고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홍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나왔어요. 광고는 안 믿지만 기사는 믿는다. 기업이나 조직이 발표한 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히 광고로 나왔을 땐 그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기사로 나왔을 때는 데미지가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신뢰를 받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미 한번 언론에 나가버리면 신뢰를 얻어버리고 대중이 그렇게 인식하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 높은 파급 효과를 신문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통해 얻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기사로 나온 것은 이게 어떤 지식이라기보다는 정보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바이럴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이럴 효과는 굳이 꼭 SNS를 해서 내가 뭐 퍼나르고 공유하기를 안 해도 입으로 구전돼서 가는 것을 사실은 바이럴 효과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론 홍보가 이런 바이럴 효과, 사람을 통해서 바이러스처럼 퍼진다라는 것이 또 많이 입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연배가 조금 되신 분들은 이분을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지만 탤런트 김영애 씨 아실 거예요. 그분이 GS에서 그 황토팩 화장품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GS 가시면 그분이 VIP세요. 굉장히
대우를 많이 받았고 승승장구하고 진짜 사업이 비즈니스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한 기사가 보도가 떴죠. 어떤 철분이 들어갔다, 함유가 돼 있다는 보도가 떠서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분 이혼하시고 모든 사업이 다 파산이 되고 문을 닫고 홈쇼핑가에서 그 제품이 완전히 사라지고 결국은 그분이 병까지 얻어서 어렵게 어렵게 힘든 노후를 보냈는데 근데 결론이 어땠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만큼 이 신문의 파급력이 신뢰도 한번 뉴스에 나가면 그만큼 믿는다라는 것이 이게 만약에 광고로 나갔으면 가십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뉴스로 보도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 홍보의 중요성이 신뢰도를 그만큼 얻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대표님들이 홍보 쪽 저기 광고 쪽에 뭐 관심을 갖고 나 광고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시기보다는 한 번, 두 번 언론 홍보 도전을 한번 해 보세요. 그 이상의 여러분이 짜릿한 어떤 그 효과를 많이 거두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진 그 기사들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를 시켜요. 그래서 이미지를 구축을 하고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삼성전자나 일반 그 기업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그 오래전부터 그 준비 단계에서부터 계속적인 작업을 해 왔고 계속적인 보도를 해 왔고 계속적인 광고를 해 왔고 해 왔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도 한번 '내가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나도 이 업계에서 이 분야에서 나도 자신 있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한번 나도 내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라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부터 한번 언론 홍보 한번 도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극 추천드리고요. 저하고 인연 되신 분은 제가 놓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또 책임져 드리고 또 같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 보시고 끝까지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노출되다 보니 삼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브랜드가 하도 많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채널을 돌리고 여기저기 뭐 신문을 보다 보더라도 뭐 삼성 단어 키워드 하나만 써도 수두룩하게 나오죠. 이 언론이요. 재밌는 게 뭐냐면 혹시 대표님들 블로그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블로그하고 생리가 좀 많이 비슷해요. 어떤 게 있냐면 블로그도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블로그를 포스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최적화되면 블로그가 내가 한 포스팅이 앞으로 키워드 검색했을 때 페이지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언론 홍보도 마찬가지예요. 기사를 한 번 냈을 때 하고 10번 냈을 때 20번 냈을 때 그게 틀려요. 똑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하더라도 기사를 한 번 냈다, 두 번 냈다, 세 번 냈다 하면 예를 들어 같은 키워드라도 저 밑에 가서 경쟁 업체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막 이렇게 묻히는데 내가 그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보도를 10번, 20번 이렇게 했다라면 누구보다도 내가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블로그처럼 점점점점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블로그처럼 기사도 많이 검색을 해 주잖아요. 검색해 주고 어느 일정 시간 열어 놓고 보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런 작업을 내가 보도가 나갔다면 그런 작업도 사실은 조금 필요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기사가 오래오래 1위 상위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또한 재밌는 그 로직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재밌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홍보는 이처럼 새로운 브랜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효과적인 반면 광고는 이렇게 해서 형성된 브랜드 이미지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시리즈를 내야 돼요. 보일러 시리즈도 마찬가지예요. 신발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CF는 한 번 떠지고 끝나버리면 너무나 24시간 동안에 많은 CF들이 나오기 때문에 비슷한 류의 CF들이 나오기 때문에 묻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CF를 한번 제작한 업체는 계속적으로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신제품이 아니어도 또 다음 시리즈로 그 제품을 광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홍보는 언론 홍보예요. 언론 홍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키워드로 사이트에 구축이 딱 되어 있고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도를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키워드를 검색하면 꺼내낼 수가 있고 보여줄 수가 있고 남한테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질레트 면도기 우리 대표님들 많이 사용하시죠?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 세계적인 미국의 면도기 회사 질레트가 10년 이상 그다음에 2억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투입해서 첨단 기술을 무장한 질레트 센서를 개발을 했어요. 언론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제품이 나왔는데 나오기도 전에 유명 잡지 포춘이라고 아시죠? 거기에 올해 10대 상품으로 꼽혔던 그런 이례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면도기 하나를 개발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다는 그 스토리텔링 하나가 화제가 되면서 나오기 전부터 아니 도대체 대단한 제품도 아니고 면도기 하나 개발해내는데 뭘 이렇게 많이 들어가? 뭐가 이렇게 있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하나가 화제가 돼서 전 세계에서 무려 800개 언론 매체가 제품 개발 출시에 대해서 보도를 일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화제가 됐던 것만큼 투자를 그만큼 했던 거고 계속적으로 이 제품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어떤 연구를 합니다라는 것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거두게 된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중복된 얘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면 언론 홍보는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 홍보를 통해 기업은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립니다. 제가 처음에 할 때 보도되지 않은 것은 역사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도 내가 지금 네이버 검색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업체가 노출이 안 되고 나오지 않는다라면 한 번쯤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 근데 블로그에 나오는데 블로그에 나오셨으면 언론 보도도 해보세요. 블로그 그만큼 하셨다라면 블로그에 그 정도로 키워드해서 그만큼 앞쪽으로 노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는 블로그에 그만큼 필력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블로그에 포스팅한 그 글도 설득력 있고 키워드도 잘 활용하셨다라는 건데 그 정도의 능력이시면 보도자료 기사 쓰는 거에도 한번 도전을 해보실 것을 제가 권유드리고 싶어요. 자, 또 한번 더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CF와 같은 광고와 달리 언론 보도 내용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기록으로 남고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보존되고 대형 포털 사이트로 전송이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또 수록이 되고 그래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항상 그 기사가 눈에 보일 수 있겠고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 부원장이라고 처음에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요즘 또 하고 있는 일이 한국 메타버스 연구원에서 행정부원장 일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 한국 메타버스 연구원이 이 메타버스 강사 교육 아니면 메타버스 맵 제작, 공간 디자인 이런 거를 검색했을 때 아마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갖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 저희는 수도 없이 보도 기사를 계속 냅니다. 그걸 누가 내요? 제가 내고 있어요. 제가 3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보도 담당, 언론 담당은 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어떤 행사를 하던 작고 큰 행사를 하던 우리 강사님이 나가서 어디서 강의를 열심히 잘하셨던 제가 기사를 계속적으로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메타버스만 검색해도 메타버스 강의, 메타버스 강사만 해도 저희 한국 메타버스 연구원이 바로바로 뜨고 저희에게 가장 많은 강의 의뢰와 맵 제작 의뢰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를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표님들이 하는 일도 그와 같이 키워드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한번 해보면 이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많은 분들이 좀 화면을 끄시고 이렇게 듣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도전도 해보시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의뢰도 해보시고 제가 이거 끝나면 또 관계되신 분한테 제가 강의안도 전달해드리고 제 연락처도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한번 좋은 인연을 갖고 여러분들이 보도제를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중간중간 이 말을 계속 드려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도전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언론에 자주 나오는 회사가 인재 채용에 유리하다. 요즘 사람 구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이 멘트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 같지 않으세요? CF에서 나오는 이쁜 아가씨가 나와서 하는 그 CF 같죠?
구인난을 겪지 아니라면 회사 인지도를 키워라. 이 말은 뭐냐면 잘 나가는 회사, 보도가 잘 돼 있고 회사 인지도도 높고 인지도도 좋고 그다음에 소문도 잘 나 있고 마케팅도 잘하고 있고 홍보도 잘하고 있는 회사라면 어느 누구든 젊은 사람들이 인재들이 들어오려고 진짜 머리를 막 쓰죠. 예. 사람 하나 채용하는 게 굉장히 힘든 세상에 젊은 친구들 어때요? 일하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인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회사가 빵빵해야 탄탄한 인재들이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내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고 당신의 능력을 내가 키워줄 수 있고 당신을 내가 캐스팅해서 어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는 동역자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심어주기 위해서는 더 많이 노출이 돼야 되고 보도도 나가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눈에 잡고 익숙한 업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재 채용하는 것도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재 채용해서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매출에도 좋은 도움이 되죠. 사람을 채용하는 의미가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까?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더 넘어가 볼게요. 자, 스타트업을 위한 언론 홍보 팁 10가지. 자, 여기 우리 대표님들 중에는 스타트업도 계실 거고, 소상공인도 계실 거고, 법인분도 계실 거고, 벤처 창업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전문인도 계실 거예요. 자, 이 통틀어 제가 그냥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 내가 언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면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스타트업이 언론의 관심을 받기란 쉽지가 않아요. 연륜이 짧고 기자 인맥도 없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홍보하기 어렵다. 근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회사에 대한 좋은 뉴스 기사 하나가 회사의 기반을 다지고 성공으로 이끄는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제가 아까 메이킹모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건물의 한 구석에 그 대표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미용실에서 미용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가발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 머리가 들어오고 잇모나 실제 털이 들어오면 그걸 커팅을 하고 제작을 하는 그걸 만드는 가발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정도면 내가 그냥 나가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직접 씌워주는 게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수제 가발 전문 업체를 차리신 거예요. 건물도 새로 인제 져서 입주도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업체에 들어가셨다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0회 정도 기획 보도를 나갔는데 한 5회 정도 나갔나 그때 추석 명절에 특집으로 이 업체가 신문 저기 방송 기자들 검색에 의해서 나와서 찾아와서 방송에 나갔어요. 제가 엊그저께 이 영상을 찾아보려고 그 대표님 전화 드렸더니 그 건물의 다른 층에 더 큰 위치에 더 앞쪽으로 확장을 해서 이전을 했다라고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홍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타트업이고 홍보가 어렵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조금 주시고 좀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사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라. 근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소재거리가 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재거리가 나는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소재거리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앵글을 어디다 두고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하느냐예요. 예를 들어 기업 설립에 대해서 아니면 신제품 및 서비스 출시에 대해서 아니면 흥미로운 데이터 연결 연구 결과 발표 또 그다음에 또 현재 이슈에 관련된 언론 기고, 또 타기업과의 업무 제휴, MOU 맺었다. 요즘 저희 한국 메타버스 연구원 같으면 메타버스가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 한국 메타버스 연구원 이러이러한 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대표님들이 하고 계신 일을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 어떤 것을 먼저 앞세워서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인지도, 대중의 인지도와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내세울 것이 없는데 뭘 홍보를 하나? 뭘 해나? 보도자를 뭘 쓰나? 어떻게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저랑 머리를 맞대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회사 소개 문구를 잘 작성해라. 스타트업일수록 회사 소개를 좀 충실히
잘 써야 돼요. 잘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홈페이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만약에 없으시면 더욱더 이 언론 홍보에 한번 좀 도전을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 그 회사나 기업에 슬로건이나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게 혹시 없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슬로건, 스토리텔링 이걸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에 혹시 시간이 되면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슬로건 그를 제가 만들어 드리는 작업을 한번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채팅창에 한번 남겨 주시면 제가 요거 끝나고 나서 한번 수렴을 해서 쉬는 시간에 한번 잠깐 보고 제가 세 번째 시간에 반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친환경 같으면은 깨끗한 깨끗한 환경, 깨끗한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앞에 붙는 슬로건 같은 것들 그런 거를 말씀드려요. 우리 강사 같으면 스마트폰 119 스마트폰 닥터 이런 식으로 그 앞에 붙는 거가 '나가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라고 고민이 되신 거 있으면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한번 만드는 데 도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는 한 200자, 500자 정도로 쓰셨으면 좋겠고, 아, 내가 회사 홈페이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요즘 QR코드도 많이 만드시잖아요. 에이, QR코드 벌써 이제 일본에서 많이 쓴 거고 시대 지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요즘 백신 뭘로 하세요? QR로 백신 인증하시잖아요. QR코드로 혹시 내가 홈페이지를 멋지게 아직 만든 것이 없으면 QR코드로라도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제품에 또 홍보하는 곳에 한번 이렇게 박아서 블로그 포스팅 하실 때도 아니면 SNS 홍보하실 때도 QR코드를 같이 한번 이미지 같은 걸 박아서 한번 활용을 해 보세요. 그 QR코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는 상당한 양의 영상과 이미지와 여러분 사업장 주소, 연락처, 소개, SNS 링크 별것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홈페이지 못지않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가 내가 마땅한 게 아직 한 게 없다라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한번 그런 것도 만들어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업계 기자를 파악을 해라. 내가 전자상품을 만드는 업체야. 나는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어. 나는 미용업을 하고 있어. 나는 맛집이야. 그러면 그 관련된 업계 기자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기사 본인들이 하시는 업에 관심이 가장 많으시니까 비슷한 업에 어떤 것들이 새로운 뉴스와 이슈가 나오나 보시잖아요. 보시면 각 매체마다 기자들 이름이 나와요. 그러고 요즘은 기자들 이메일 주소를 다 오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기자마다 이메일 주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메일 주소하고 기자명하고 매체 이름하고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 놓으세요. 그랬다가 여러분들이 우리 대표님 좋은 신제품이 나왔거나 회사에 어떤 이슈가 생겼거나 또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에 창립 몇 주년에 불우이웃돕기에 내가 일조를 했다, 좋은 일을 했다, 명절을 앞두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업체들한테 내가 도움을 줬다. 아니면 이번에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요즘 메타버스나 요즘 IT 세상에 굉장히 적합한 프로그램 플랫폼이 개발돼서 굉장히 좋은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한번 관련 업계 기자들을 리스트업을 해놨다가 보도자를 한번 써서 한번 보내보세요. 기자들은요, 이렇게 아침에 자기 이메일을 열어보면 무지 많이 데이터들이 쏟아져 들어와 있어요, 이메일이. 근데 거기에서 쭉 보면서,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열어봐요. 너무나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중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항상 킵을 해놨다가 그거를 기획으로 쓰든가 본인이 소재가 없을 때 전화를 해서 보충 취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 목적이 그런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를 좀 가능하면 멋지게, 이쁘게, 훌륭하게 잘 써서 기자가 손댈 필요가 없이 내가 그냥 멋지게 탁 써서 보내서 내 기사가 바로 기자 이름으로만 바꿔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오늘 한 시간을 갖기를 바랬는데 거기까지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왜 중요한지까지는 제가 오늘은 심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업계 기자를 파악하고
가능하면 많은 기자들한테 여러분들이 보도 자료를 한번 배포해 보세요. 그럼 분명히 좋은 아마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오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보도 자료는 독자가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돼요. 맞죠? 우리가 그 홍보를 하는 것도 보도를 하는 것도 뭐 때문에 합니까? 다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독자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보도도 하는 거고 홍보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기사를 썼는데 그냥 그렇고 그런 내용으로 기사가 흘러갔어. 그러면 이 업체 뭐 이런 내용을 기사를 썼지?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그냥 안 볼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독자들이 필요한 내용, 인포메이션이 제대로 단단하게 들어가 있다라면 분명히 독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사를 정독해서 한번 볼 거라 생각하고 이 업체에 관련된 기사를 키워드 검색해서 또 다른 것도 있나? 라고 한 번 더 검색을 해볼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뭔지 제가 아까 아이템 해보라 그랬잖아요. 요즘 시대에 맞게 또 계절에 맞게 또 트렌드에 맞게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그런 소재를 찾아보는 것이 뉴스 보도자료 또 소스고 독자들한테 주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럼 기자가 와서 뭐 달라고 할 때 하나도 없으면 준비가 너무 안 되면은 진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자료, 그다음에 신제품이면 신제품에 필요한 자료, 뭐 상식으로 다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뭐 문구로 표현된 서면으로 된 그 자료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미지. 요즘 또 영상으로까지도 담아주는 업체들도 있어요. 매체들도. 그래서 영상 자료 있으시면 영상 자료도 좋습니다. 또 제품 관련된 자료와 사진, 또 혹은 대표님들 인터뷰를 기자가 영상으로 담아서 기사하고 같이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대표님들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보도자료 배포 타이밍을 고려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시기적으로 보도를 해야 될 기사들이 있고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기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행사 기사가 혹시 있을 거예요. 어떤 행사를 하겠다, 뭐 교육을 하겠다, 아니면 뭐 신제품 발표를 하겠다, 뭐 전시회를 한다, 뭐 이런 그 행사 관련 준비되어 있는 대표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행사 같은 경우는 보도하기가 참 좋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최소한 행사 같은 경우는 한 3번 정도 사용해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사용해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다면 첫 번째 행사 나가기 전에 어떤 기사가 나가요? 행사 예고 기사가 나갈 수 있죠. 그 다음에 본 행사 스케치, 예를 들어 교육 설명회를 한다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전시회를 한다든가 신제품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큰 뭐 축제나 뭐 이런 행사가 있다. 그런데 참여를 한다. 아니면 뭐 코엑스 이런 데 부스에 참여해서 몇 월부터 며칠까지 우리 제품이 홍보를 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행사 일정 이전에 기사가 먼저 나갈 수 있는데 한 일주일쯤 전에 보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시기적으로 타이밍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스케치 행사 당일날 스케치 그다음에 기사가 또 한 2번 정도는 더 해 먹을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행사 이후에 후속 기사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행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이슈가 돼서 포커스를 뽑아내서 그쪽을 보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전시에 나갔어요. 코엑스나 뭐 이런 뭐 에티나 에피센터나 이런 데 서울로 친다면 그런 곳에 뭐 나갔다고 하면은 거기에 나갔을 때 가장 반응이 좋은 제품이라든가 가장 뭐 소비자들이 선호했던 그런 뭐 제품이나 신제품이나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그것만 집중 조명해서 또 한 번 기획으로 보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행사 같은 경우는 한 벌써 4번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독자들이 지루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독자들은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사 이전에 꼭 필요하고 내가 그걸 가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웨딩전, 뭐 유아용품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애기 엄마들 웨딩전 같으면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신부들 어? 그분들은 관심을 있게 보겠지만 그 외에 누가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봐도
또 잊어버리게 되고 그 후에 가장 집중 조명받았고 가장 인기가 좋았고 가장 반응이 좋았던 거 또 이렇게 각각 포커스를 달리해서 보도를 하게 되면 기사의 느낌이나 색깔이나 표현이 다 다르고 던져주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보도자료에 그냥 밋밋하게 블록 나가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추가해서 숫자로 나오는 수치가 나오면 좀 더 뭐랄까요? 보기에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 들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다 그러면은 눈에 지금 떠오르는 바다가 생각나시죠? 강원도 뭐 속초 앞바다, 그리고 속초 앞바다 생각나시죠? 속초 앞바다에 겨울 속초 앞바다 그렇게 생각하면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조금 더 나가면 강원도의 뭐 비경, 겨울 풍경 3대 뭐 3대 그 가장 큰 뭐 좋은 이미지 이렇게라고 하면은 3대 볼거리 이렇게 찾아본다면 그 3대 볼거리가 어디 비경이 나오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 3대라는 그 3이라는 숫자가 독자들한테 시선을 사로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목 같은 거에 숫자나 데이터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시면 우리 대표님들 혹시 바쁘시겠지만 SNS나 소셜미디어 많이 하시리라 보거든요. 하시면은 이거 그냥 나 취미거리로 그냥 사진이나 올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사진 어디 캡처해서 공유하고 이런 걸로 활용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홍보 마케팅한 도구로 사용해 보세요. 굉장한 비서 하나를 두시는 것보다 더 훌륭한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블로그를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블로그, 누가 이걸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이게 어렵다 싶으시면 직원을, 한테 시키셔도 되고, 가족 중에 자녀분한테 도와달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 조금씩 한번 재미를 들여보세요. 괜찮습니다. 블로그 괜찮으시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범위를 정해서 연령대나 지역이나 범위를 정해서 마케팅하기가 좋은 채널입니다. 카카오 스토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요즘 또 트위터가 또 뜨고 있어요. 트위터나 이런 것이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돼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고 카카오스토어에 들어가서 검색해야 돼.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검색을 해야 돼. 그렇지만 블로그는 블로그하고 카페 또 뭐가 있죠? 이미지, 동영상, 지식인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이버에서 검색창에서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다 검색이 되어져 나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이 블로그 아유 난 저런 거 골치 아파서 어떡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면 그것도 재미 한번 들려요. 한번 이렇게 포스팅돼서 올라갔을 때 누가 와서 좋아요 눌러주고 공감해주고 댓글 달아주면 그거 보고 싶어서 또 보아지게 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검색이 잘 되도록 키워드를 구사하라.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이 기사들이 다 키워드로 사실은 조합이 된 거예요. 기사가 뭐예요? 단어와 단어들이 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그 글자들은 다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키워드라고 해서 그 별도로 그 샵 해시태그를 해갖고서 기사 밑에 달아요. 요즘 SNS도 그걸 하죠. 블로그에도 해시태그를 달고 인스타그램에도 페이스북에도 카카오스토리에도 다 해시태그를 다 달고 있어요. 기사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기사 같은 경우는 꼭 굳이 그걸 안 달아도 되는 게 그 본문에 나온 단어는 다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이 잘 되는 키워드를 구사하라는 거는 그냥 어차피 표현을 하되 그냥 일반적인 말로 주절주절 하기보다는 내가 꼭 검색이 누군가 내가 하는 일을 어떤 키워드로 나를 검색하지? 어떤 키워드로 내 비즈니스를 찾아볼까? 라고 고민을 하시고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기사를 만드시면 분명히 그 키워드에서 걸러져서 여러분들이 그 노출이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검색 엔진이 항상 키워드 위주로 하고 하기 때문에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예전 같으면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시대 같으면 저도 그런 시대를 살아왔는데
그런 시대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신문으로 다 종이 활자로 그렇게 보아지던 시대예요. 근데 요즘 세대가 어떻습니까? PC 갖고도 모자라서 인제 스마트폰 갖고 모든 일을 거의 다 보다시피 하죠. 아마 PC 없어도 살 수 있고 TV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지금 된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폰에서도 뉴스 안 보나요? 보시잖아요. SNS 안 하시나요?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검색했을 때 보면 다 키워드로 검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를 항상 잘 전략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목이 한 20글자, 20단어 정도 안팎의 남짓한데 그 안에 제목에 키워드가 분명히 있어줘야 되고 소제목을 안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소제목에도 핵심 키워드를 꼭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도자료 입소문 마케팅 전략 7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시선을 끌어라. 당연하겠죠? 우리 대표님들 예를 들어서 내가 네이버 스마트폰을 열어서 검색을 했어. 했는데 뉴스에서 뭐 보고 여러분들 기사 검색해서 클릭을 해서 기사를 끝까지 보실까요? 예를 들어 구정 설 연휴예요. 그럼 설 아니면 명절, 구정, 연휴, 뭐 설 명절 이렇게 해 갖고서 그렇게 검색을 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뭐 보도 자료도 있을 거고 블로그도 있을 거고 인플루언서들의 글도 있을 거고 이미지도 있을 거고 동영상도 있을 거고 다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쭈루룩 나오는데 그중에 내가 낸 보도 자료가 제목이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발표한 보도 자료가 독자들 눈에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독자들이 보는 것이 헤드라인, 제목을 봅니다. 그래서 어, 그 독자들은 헤드라인 독자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목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쓰셔야 되고 제목에서 시선을 사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물음표로 하는 제목을 잡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를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요즘 메타버스 이 버스 타보셨나요? 이런 형식으로 물어보는 형식의 제목도 재밌는 제목이지만 눈에 시선을 끌기 때문에 좋은 제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표현의 어떤 형식을 쓰든 간에 제목에서 시선을 끌고 키워드를 제목에 꼭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 키워드가 난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키워드 제목에 다 못 써. 그럴 경우에는 소제목에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꼭 제목 소제목 아니어도 이 블로그처럼 저기 뭐 기사도 본문의 리드 첫 구문서부터 중간중간 듬성듬성 키워드가 골고루 분산 배치가 돼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혜택을 강조하라. 이건 뭐냐면 단순 제품 소개, 서비스 소개가 아니라 이 제품이 이 서비스가 뭐 시간 대비, 비용 대비 어떤 절감의 효과가 있다. 어떤 특징이 있다. 어떤 이득을 당신한테 안겨다 줄 거다. 어떤 도움을 당신한테 소비자한테 줄 거다. 이런 것을 강조하라는 거죠. 니나 내나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제품을 갖고 하는데 내가 뭐가 다른지 그거를 더 부각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보도를 하는 건데 부각을 못 시킨다라면 그거는 기사로서의 생명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혜택을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부분도 놓치지 말라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현재와 연결하라는 거는 그 현재 시사 현안 연결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바이럴 마케팅 효과를 얻고 싶으면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일어나는 시사 현안과 연결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구정설 명절 지났잖아요. 그 명절이 뭐 현재 시점이잖아요. 민족 대이동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집에서 배달하고 집에서 뭘 하고 집에서 다 하고 집에서 차려 지내고 성일 명절 고향을 못 내려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제품이나 상품들 서비스들이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 같은 거 서비스 배달업이 또 호황을 누리게 됐고 그래서 현재 시점에 이슈와 시대적 흐름도 무시를 하면 안 된다. 내가 하는 일에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치 나는 관심 없어. 정치 나는 관심 없어 그러지만 정치가 관심 없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정치 현안이 나의 하는 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환경.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현재와 연결하라는 거에 이어져서
환경을 보면 예를 들어 그린 마케팅, 나는 친환경 소재를 갖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부각을 시켜야 되죠. 요즘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네, 감염 때문에 더 많이 사람들이 친환경을 찾고 클리어한 거를 찾고 소독 완벽한 걸 찾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절 상품, 계절이 되면 나오는 것들, 뭐 어버이날, 뭐 스승의 날, 추석, 뭐 또 생일, 발렌타인데이, 또 여러 가지 있죠.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많이 있습니다. 또 가족하고 패키지로 상품이나 계절용품, 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 제품들, 아니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를 좀 톡톡히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비용 절감을 강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매력적인 콘텐츠를 찾아라. 소비자들이 친구 및 동료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대부분 어떤 것에 관심이 있냐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에 관심이 있어요. 또 어떤 것? 엔터테인먼트 중에 어떤 거? 유머러스한 거. 사람들은 재미를 추구해요. 재미있는 거. 뭐 요즘 막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나게 웃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감동적 요소 이거는 빠질 수가 없죠. 아무리 시대가 그 삭막하고 그래도 가슴에 찡 심금을 울리는 스토리는 항상 그 가슴에 남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감동적인 요소는 필요하다고 봐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는 머리에 남을지 모르지만 감동적인 요소는 가슴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동적인 요소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가 있다라면 발굴을 해내신 게 좋아요. 자, 영향력 있는 요소 이건 뭐냐면 타깃 고객에게 전문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진 나의 고객의 그러니까 나의 고객층이 누군가 그 타깃에 내가 전문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부분,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영향력을 줘서 그 타깃 고객들이 원하는 인포메이션을 전문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호기심을 가져라. 이건 뭐냐면 대결, 게임, 포상,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시리즈를 찾고 그래서 그 다음 편이 또 궁금하고 그 다음 편이 또 궁금하고 그 다음은 뭐가 있지? 대결? 누구하고 누구 대결했는데 그 다음엔 누구지? 대진에서 어떻게 올라갔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이기면 포상이 어떻게 되지? 이런 그 독자들이 자꾸 뒤가 궁금해지고 그 다음이 더 궁금해질 수 있는 그런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훨씬 더 재밌거리를 갖고 좋은 콘텐츠로 독자들한테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글은요, 꼭 보도자료가 아니어도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문이나 학술 논문에 한 학술지 아니고서는 좋은 글은 쉽게 쓰시는 걸. 누구나 읽어서 이해가 되는 걸. 예를 들어서 저기 초등학생서부터 80 이상 노인들까지도 쉽게 다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걸. 가다가 탁 막히고 가다가 탁 막히는 글이 아니라 쉽게 쉽게 줄줄줄 익혀 내려가는 것이 잘 쓰신 글이고 그게 편하고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도자료 어렵게 뭐 전문 용어, 어려운 단어 뭐 이런 거 많이 섞어서 쓰지 마시고 또 문학 작품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보도자료는 가장 생명력이 제가 팩트라고 그랬어요. 팩트는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포장하고 이게 가공하고 이런 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더 많은 사람한테 공유되길 원하면 독자와 고객층이 사용하는 언어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써라. 자, 전문 용어, 약자, 약어는 최대한 쓰지 않도록 한다. 어려운 것은 논문에서 쓰면 되시는 거죠. 문장도 짧을수록 한 문장이 한 문단이 되는 것보다는 뭐뭐하고 뭐뭐해서 뭐뭐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뭐 했다 뭐뭐 했다 뭐뭐 했었다 이렇게 딱딱 끊어지고 그래서 호흡이 좀 짧게 느껴지더라도 짤막짤막짤막하게 이어지는 그런 문장이 읽기도 편안하고 읽었을 때 내용 이해도 또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쉽고 편하고 짧게 간략하게 이슈를 담아서 써라. 그게 관건입니다. 자,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라. 요즘 멀티미디어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온라인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도자료에 멀티미디어, 영상 자료 넣으시고, 비디오 넣으시고, 영상 자료가 비디오죠. 그다음에 사진 없으면 사진 자료도 넣으시고,
내가 사진 자료가 그렇게, 영상 자료가 그렇게 내가 한 게 없어. 그러면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사진 갖고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의 가독성을 좌우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멀티미디어예요. 그래서 멀티미디어를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넣어라. 기사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 영상도 하나도 없어. 그런 것보다는 이미지도 있고 비디오 자료도 있고 그러면 좀 더 독자들이 이해하기도 좋고 더 좋죠. 특히 행사 같은 기사를 만약에 쓰신다면 그 행사의 장면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시면 그거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소셜 보도 자료를 만들라. 소셜 보도 자료는 수많은 네트워크 채널, 소셜 북마크 채널, RSS, 피드, 카페 또는 블로그를 통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보도자를 말합니다.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기사 보시면 기사 밑에 쭉 이렇게 아이콘들이 나온 걸 보셨을 거예요. 뭐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고 블로그로 공유하고 뭐 이렇게 트위터로 날리고 이런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 네트워크 채널들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 채널을 기사 밑에 항상 달아서 공유가 자연스럽게 그래서 바이럴 효과도 자연스럽게 많이 퍼뜨릴 수 있게 그런 소셜 보도 자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공유하고 쉽게 링크 버튼만 있으면 누르면 관련 해당 데이터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보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이 기사 지금 다 보이시죠? 이 기사를 지금 올려주셨는데 스마트 해법 수학 해법 영어 2022 온라인 라이브 사업 설명회. 먼저 내용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 다른 대표님들은 잘 모르시니까 제가 이걸 한번 같이 짧으니까 읽어드리고 요거 조금 수정해서 네이버에 오픈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마 나온 거 보시면 또 와 하실 것 같으세요. 자, 천재교육의 계열사 스마트 해법 수학과 스마트 해법 영어에서 오늘 22일과 23일 오전 시간 양일과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온라인 라이브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자, 이런 부분은 강조가 되죠. 온라인 라이브 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사업 설명회는 초등에서 중등 수학 영어 학원 및 공부방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 프랜차이즈 1등 브랜드로 20여 년간 쌓아온 성공 창업의 노하우를 공개하며 요즘 교육 트렌드 변화에 맞는 스마트 해법 학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편리한 학원 운영 노하우 등 교육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예정이다. 근데 보십시오.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에요. 너무 길잖아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짧게 하라는 것이 한 문장이 한 문단이 된다는 게 이런 예거든요. 자, 요거를 한번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교육 프렌즈 1등 브랜드로 20여 년간 쌓아온 성공 창업의 노하우를 공개하고자 한다. 요즘 교육 트렌드 변화에 맞는 스마트 학습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편리한 학습 운영 노하우 등 교육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예정이다. 한 번만 끊어도 그 호흡이 좀 끊어지지 않습니까? 자, 스마트 해법은 매달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사업 설명회에서는 사전 예약만 해도 신세계 상품권 1만 원권을 총 20명 을 지급한다. 총 1만 원, 추첨 20명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총 1만 원, 이 가로를 풀어주셔서 20명 많은 사람에게 이거를 지급한다라는 거를 강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총 20명에게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 태블릿 한 대씩을 증정한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목이 성공적인 학원 공부방 창업.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런 쌍따옴표는 사람이 말한 인용 부분을만 쓰게 돼요. 이제 강조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성공적인 학원 공부방 창업. 제목이 한번 나왔죠. 근데 밑에 또 나왔어요. 창업. 중복해서 안 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한 번은 지워버리고 사실은 요것이 가장 주예요. 이거 어디서 하십니까?
근데 어디서 하기 때문에 차별화된 거예요? 스마트 해법 여기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 대표님이 이거를 더 앞세우고 싶으시면은 뭐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어떤 거를 더 넣으면 좋을까요? 날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자, 5는 22일에서 23일.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이거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온라인 사업 설명회 진행. 온라인 사업 설명회 진행. 자, 이렇게 하시면 지금 소제목에 여기 더 다 들어갔어요. 내가 좀 더 뭐 이런 것도 뭐 이런 것도 넣고 싶다 그러면 넣으셔도 돼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노하우를 한번 풀어보면 여기를 대표님 멘트로 제가 처리를 할 거예요. 저 혹시 이 기사 대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가요? 최용준, 최용준. 최용준 대표는 여기가 그럼 최용준 대표님 되시겠네요. 예, 맞으시죠? 예. 자, 저 바탕화면에다가 일단 사진을 저장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그럼 일단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표님들이 본인이 하는 사업을 홍보하실 때는 이렇게 대표님 멘트를 하나씩 꼭 넣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것보다 꼭 내가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필요한 가장 핵심 키포인트 되는 거를 대표님 멘트로 처리해 주시면 그게 더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공유를 중지하고 자, 화면 보이시겠죠? 제가 여기 관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기사를 올리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용이하게 되거든요. 자, 기사 등록, 종합, 김진선 기자, 기사 제목, 소제목 오늘 22일에서 23일 개최 유튜브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 이렇게 하고 사진도 넣어보겠습니다. 사진도 바탕화면에서 사업 설명회 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본 기사를 갖다 앉히겠습니다. 천재교육 계열사 어쩌고 저쩌고 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셋을 허용하며 이제 들어가시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 가고 있어.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 그러면 저장이 다 된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어디로 내보내요? 네이버하고 다음에 네이버 사이트하고 다음 사이트에 이렇게 성공적인 학원 공부방 창업 자, 신규 전송 다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처음에는 기사 이렇게 제목이 있고
이게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있고 소제목 있고 첫 문단이 있어요. 아까 우리 기사도 첫 문단 보셨잖아요. 어디 어디서 몇 월 며칠 사업 설명회를 유튜브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그 첫 문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첫 문단을 리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요 리드 안에 그 내용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가 뭐뭐 들어가 있어요. 육하원 측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문단 안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 뒤에 부분은 이 첫 문단을 설명해 주는 부연 설명해 주는 뒷받침되는 그 자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문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디고 뭐 마무리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보시면 제목에서 시선을 사로잡아라. 그 현대는 헤드라인 독자라고 한다. 제목에서 핵심 내용을 대변하는 단어, 키워드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제목에서 키워드를 다 못 넣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소제목에서 제목이 만들어진 배경이나 원인, 이유 등을 표현한다. 아까 제가 제목에 성공적인 창업 공부방 창업했는데 소제목에도 또 있어갖고 제가 한번 지우고 다른 거 유튜브에서 온라인 사업 설명회 어디서 하는지 사람들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비대면이라 어디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한다라는 거를 제가 소제목으로 넣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키워드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소제목을 제목에서 못 쓴 거를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정은 이렇게 홍보 담당자나 기자들이 아이템을 발굴을 해요. 그래갖고 보도 취재를 하고 보도자료를 작성을 해서 기자한테 보도자료를 보내면 기자들이 또 그거를 보고 보완하고 보충을 해서 그다음에 이게 뭐 릴리즈가 그러니까 보도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1차 보고 올려서 오케이 되면 언론사에서 기사를 올리고 그래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과정은 제가 그 관리자 데스크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다 총괄로 해서 제가 오케이 사인을 내서 네이버 송출 다음에 송출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 과정이 다 생략하고 제가 홍보 담당자부터 기자, 언론사까지 다 생략하고 제가 그거를 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제목이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 다는 거를 한 10가지 요령 공부방 창업을 한번 해볼까요? 하면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제가 어디 지금 뭐 했어요? 언론 보도 했죠. 어느 코너에서 보셔야 될까요? 뉴스 코너에서 보셔야 돼요. 자, 뉴스에 가셔서 스마트 보시면 뉴스에 가셔서 보시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불교공 뉴스 성공적인 학원 공부방 창업. 이분에는 나갈 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홈페이지 URL 주소, 그 다음에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카톡 아이디. 이거는 보도자료에 어느 신문사나 그건 안 받아줘요. 제가 아까 블로그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 SNS는 노가다예요. 블로그가 최적화돼서 내가 블로그 포스팅한 거에 예를 들어서 이게 공부방 창업이 나의 주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면 공부방 창업이라고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했어요. 이거를 위해서 이 공부방 창업이라는 거를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했을 때 내 블로그 포스팅이 얼마만큼 해야 1등에 나올까요? 엄청 열심히 포스팅해서 내 블로그가 최적화돼야 네이버에서 공부방 창업이라고 썼을 때 내 블로그가 순위 앞에 이렇게 밀려 나온단 말이에요. 비집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보도는 어떻게 딱 하시니까 한 번에 지금 바로 기사가 보도가 됐잖아요. 뭐 1시간도 안 걸렸잖아요. 몇 분 안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 저 만나신 게 굉장히 행운이세요. 제가 어디를 가나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셔서 배우러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서비스를 다 해드려요. 여러분들 그 앞에 슬로건 없으시잖아요. 명함에도 보시면 앞에 슬로건이 없으시잖아요. 저 보면 그 강의한 밑에 보면요. 프로 스토리 메이커 김진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 명함 앞에 내 사업장 이름 앞에 뭘 하나 집어넣는 그거 브랜드 네이밍하고 똑같거든요. 그거를 제가 해드릴 건데 그거 하고 해서 나 그거 만들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채팅창에 쉬는 시간에 쭉 올려놓으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보셨지만 우리가 키워드를 검색했잖아요. 공부방 창업했는데 이 기사 하나 딸랑이 있던가요? 그 밑에 쭉 있잖아요. 그 쭉 있는 것 중에 내가 공부방 창업했을 때 계속 1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터치를 해줘야 되고 터치해서 열어줘야 되고 자꾸 퍼날르고 누군가 또 터치해서 또 열어주고 또 기사를 찾아주고 반응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방 창업이란 키워드를 갖고 한 번만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다섯 번, 열 번 이렇게 쓰시면 공부방 창업했을 때 여기가 뜨는 거예요. 우리가 가발 했을 때 하이모 이렇게 떠야 되는데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킹모를 전략 기획 기사를 썼을 때 제가 하이모를 제쳤어요. 어떻게 제쳤냐면 가발 뭐 가발 전문 업체, 가발 제조 업체, 인조 가발 뭐 무슨 가발 다 가발을 쳐도 메이킹모가 기사가 앞에 떴었어요. 그래서 그 가발 업체 중에서는 하이모가 대기업 아닙니까? 거기를 누가 감히 성형 기사는 건드릴 수가 없는데 그 비집고 나왔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키워드 검색해서 메이킹모의 기획 기사를 쭉 보니 기사가 분명히 이것도 홍보한 홍보 기사 맞는데 뻔한 홍보 기사가 아니라 그렇게 전략으로 기획으로 칼럼처럼 아니면 혹은 또 사설인 것처럼 아니면 진짜 제품 홍보인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해서 냈더니 방송국에도 찾아오는 기적이 생겼어요. 근데 그 기적이 뭐 누구에게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전하시는 분한테 있으니까 오늘 이 지금 맛배기로 보셨으니까 별거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0분 동안 또 알차게 휴식 잘 하셨는가요? 시간이 너무 오래 뭐 늦다 보니까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요거 조금 더 한번 강의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면 잠시요. 자, 이제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제목에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제목을 다는 10가지 요령에 대해서 오늘은 아마 몇 가지 정도 나가면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질문 받고 여러분도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또 도와드릴 수 있는 코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자료. 20자 이내로 짧게 쓰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대표님들 그 스마트폰에서 기사를 보면 스마트폰 폭이 한정돼 있잖아요. 이게 모니터처럼 넓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제목이 길면 제목만 이만큼 나올 때가 있어요.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기가 좀 안 좋고 또 요즘 또그 소셜 네트워크로 이렇게 넘길 때 제목이 길면은 좀 보기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좀 사람들이 보다가 이거 뭐지? 그러고 이게 좀 이렇게 도외시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짧고 임팩트 있게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20자 이내로 짧게 줄여서 불필요한 단어를 생략하고 키워드 위주로. 그래서 제목에는 조사 같은 거 사실 잘 안 씁니다. 그리고 핵심은 명확하게 뉴스 내용을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아까 그 창업 보면 제가 날짜를 넣어야 되지 않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제목에. 그건 뭐냐면 제목만 봐도 이 기사가 뭔가라는 게 나와줘야 돼요. 지금 제목에서 성공적인 창업, 공부방 창업 이게 나왔고 또 밑에 보면 어디에서 주관한다는 거, 또 날짜 22일부터 23일, 또 어떤 방법으로 비대면시대 유튜브로 서비스를 하겠다. 유튜브로 사업 설명회를 하겠다. 이렇게 소제목까지 중요 키워드를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육하 원칙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첫 문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첫 문단에서 마지막 그 육하 원칙의 마무리를 주어서 또 서술형 언어까지 다 집어넣거든요. 그렇게 보면 육하 원칙이 뭐뭐가 육하 원칙에 들어가는지 다 아시잖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육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를 먼저 써야 될지 물어보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우리 대표님들 생각에 뭐를 먼저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뭐를 먼저 쓰시는 게 좋을까요? 뭐를 먼저 쓰는 거는 원칙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행사 일정이 중요하다 그러면 기사 첫 문장에도 행사 일정이 중요하다면 오는 몇 월 며칠 아니면 오는 성탄절에는 뭐 돌아오는 무슨 날에는 이렇게 하고 날짜가 먼저 나올 것이고 사람이 중요하다면 어디 대표 누구누구는 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이 그 기사의 첫 번에 들어가는 문장에 다 나와줘야 되는데 어느 게 중요하지는 않다. 중요한 거 순서대로 그냥 표현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자꾸 제목이나 소제목이나 첫 문장에 넣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 요즘은 다 검색 시대고 인터넷 시대잖아요. 종이 신문으로 지금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색 엔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색 엔진에 뭘로 걸러져요? 키워드로 검색이 돼요. 그래서 검색 엔진을 고려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키워드를 강조하고 제목에도 넣어라, 소제목에도 넣어라, 첫 문장에도 넣어라, 중간중간 넣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숫자를 넣는다는 거는 신뢰성을 높이고 가독성을 높이고 설득력을 높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강원도, 뭐 명소 베스트 3, 베스트 5 이렇게 하고 숫자를 넣으면 강원도 명소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독자가 보기에 강원도 그 절경이 많은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세 곳이 어디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 대한 신뢰성, 설득력, 정보성, 가동력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제목에 숫자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또 아까 동일하게 말씀드린 제목에서 표현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소제목에서 해라. 자, 소제목은 그럼 한 줄만 쓰나요? 두 줄, 세 줄도 써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기사가 길고 내용이 좀 거리가 많은 것들은, 예를 들어 기획 기사 같이 많은 것들은 두세 줄도 씁니다. 그리고 몇 대 몇, 누구 대 누구 이렇게 대립되는 그런 소제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잡지에서는 보면 그 중간중간 이렇게 굵은 채로 그 제목이 중간중간 하나씩 하나씩 중간중간 바뀐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신문에는 그렇게 중간중간 바뀔 만큼 글이 길지 않고 그런 문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목하고 소제목 두 가지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게 필요하면 소제목을 두 개 내지 세 개까지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전략적으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과장하지 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고, 뭐 최대, 뭐 이런 것들은 단어를 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뭐 이런 것들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기준이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쓸 수 있는 거 한 가지, 최초. 특허를 냈다라면 최초는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최초란 단어는. 그래서 형용사를 그냥 무작위로 막 남발을 해갖고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만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건 왜 그러냐면 상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느 보도를 내 사업, 내 비즈니스 보도했을 때 나의 상대가 항상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의 기사를 보고 네가 어떻게 최대야? 네가 어떻게 최고야? 이렇게 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용사는 남발을 안 하시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쉽게 쓰시라는 거고 전문 용어나 어려운 용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쓰시고 그다음에 움직임 같은 거를 그대로 표현하시면 좋아요. 눈에 그려지듯이 제목이.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숫자를 쓰는 거 솔루션, 뭐 동남아 베스트 여행지 10선, 뭐 강원도 베스트 여행지 뭐 3, 뭐 경기도 뭐 베스트 맛집 3, 뭐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리스트를 열거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다루고 있는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할 때는 그 중에서 뭐 베스트 3 이렇게 뽑아갖고 그것만 집중해서 보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콘텐츠를 찾고 아이템을 찾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중요하다면 중요한 건데 우리 스마트폰 우리 대표님 다 갖고 다니시잖아요. 스마트폰 없으시는 분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을 그냥 갖고만 다니지 마시고 가능하면 우리 대표님도 비서처럼 활용하세요. 어떻게? 메모장 자료 모음집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 가서 좋은 거를 뭐 자료를 보고 저거 내가 좀 활용해서 쓰고 싶어 그런데 다 받아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보면은 그 메모 쓰는 코너도 있고 뭐 사진을 찍어서 놓을 수도 있고 녹음을 해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장이나 자료 모음집으로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셔서 기사에 녹이세요. 또 하나는 효율적인 연락처 관리예요. 이거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 아는 지인들이나 뭐 아시는 분이나 경쟁 업체나 뭐 대등한 업체나 뭐 우호관계 있는 분들이나 그런 관리를 잘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하신 일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이 연락처 다 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너무나 쉬워서 스마트폰을 잊어버려도 네이버에 다 송출해 놓으면 거기에 또 저장된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연락처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셜 미디어와 24시간 연결을 해라. 스마트폰을 그냥 보지만 마시고 사진 찍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녹음하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에 보시면 어플이 너무너무나 다양하게 많고 너무너무나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제가 아까 그 PC로 기사 등록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걸 스마트폰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도 스마트폰으로 하실 수 있고 유튜브는 또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으로 키네마스터런 어플을 까시던 뭐 어떤 어플을 사용하시던 유튜브 동영상 편집하셔서 유튜브로 내 업장 소개도 하실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을 행사 같은 거 있으면 행사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실 수 있고 제품 소개도 하실 수가 있고 제품 활용 방법도 찍어서 사용 방법도 공유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그냥 너무 한만히 보지 마시고 소셜미디어하고도 24시간 연결을 하셔서 언제든 고객하고 소통하고 뭐 예를 들어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뭐 클레임이 들어왔던 질문사항이 들어왔던 뭐 오더가 들어왔던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보시고 오더를 내릴 수 있고 주문을 하실 수 있고 택배도 보내실 수 있고 관리하고 소통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 비디오 제작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좋은 어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로 간단하게 비디오를 만드셔서 하셔도 돼요. 근데 나 굳이 나 그거 복잡해서 그거 못하겠어 그러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카메라 기능을 켜시면 영상 촬영 되시잖아요. 그냥 그대로 촬영하셔서 거기다 녹음만 조금 하신다거나 자막을 조금 넣으시거나 나 그것도 못해 그러면 그대로 음을 그대로 현장감 있게 살리셔서 그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바일로 마케팅이 가능하세요. 어떻게 폰으로 마케팅이 다 가능하세요. 요즘 스마트 워크라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업무 처리를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엑셀 파일도 만질 수 있고 뭐 스프레드 시트도 만질 수가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장부 기상이나 이런 것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마케팅적으로도 활용하시는데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등 미팅 준비 활용 가능. PC나 노트북을 들고 가지 못했어요. 미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프리젠테이션은 스마트 데이터로 해갖고 가셔서 관련 어플만 깔으시면 그거를 보실 수 있고 얼마든지 뭐 가신 곳에 PC에 연결하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마 PC의 롤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스마트폰의 매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어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플을 비즈니스 효율을 향상을 시키는데 전략적으로 쓰세요. 굉장히 좋은 어플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업무 일에 어느 것이 좋은가? 나는 내가 비주얼이 중요시하는 업무를 하신다면 뭐 사진 관련의 어플도 좋은 거, 기능 많은 거, 재밌게 표현하는 것도 많이 깔아보시면 좋고 내가 뭐 맛집이다 그러면 맛집 관련된 사진 찍는 어플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기자가 좋아하는 보도자료하고 싫어하는 보도자료 유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보도자료 유형은 여태까지 제가 뭐 이렇게 시간 내리 쉬지 않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의 밸류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뭐 이건 뭔 얘기야 라고 할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뉴스의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고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뉴스에.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뉴스는 어떤 기사가 됐든 간에 팩트, 진실성, 사실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의적절해야 돼.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한창인데 이거 반대되는 개념의 얘기들이 나오면 누가 그거 시선을 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광우병 나오는데 조류독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그때그때 시대에 맞는 필요한 그런 보도자료가 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계절에 맞고 시대에 맞고 흐름에 맞는 그런 아이템 콘텐츠를 찾으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하고 매칭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문에서 쓰는 용어 맞게 작성된 보도자료. 아까 그 저기 뭐 강태형님인가 그 보도자료 보니까 그 구문체로 안 되어 있고 보도자료 신문 용어체로
뭐 서술형이가 어미가 뭐뭐 한다, 뭐뭐 된다, 뭐뭐 있다, 뭐뭐 한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으세요. 그게 보도자료용 신문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어떻게 쓰세요? 블로그에서 뭐뭐 했어요. 뭐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에서도 뭐뭐 했어요. 뭐 흐흐흐 크크크 다 쓰시잖아요. 근데 신문 보도 뉴스에서 그거 보셨어요? 한 건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맞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슈가 없으면 안 돼요. 이슈가 없으면 뭐예요? 핵심 키워드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이슈를 놓치지 마시고, 이슈는 또 어떻게 보면 아이템이에요. 좋은 아이템, 좋은 콘텐츠를 갖고 좋은 양질의 기사를 작성하시면 많은 독자들이 읽고, 이거 참 좋은 일이네, 이거 좋은 제품이네, 이 회사는 참 좋으네,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 기사가 한 번, 두 번 자꾸 쌓이다 보면 인지도가 높아지고 브랜드도 향상이 되고 파워가 생기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데드라인이에요. 암만 열심히 했는데 마감에 못 맞췄어.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좀 뭐랄까 여유가 좀 있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신문 지면 신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온라인 신문을 하거든요. 온라인 신문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너무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뭐 오늘 아니면 내일 할 수도 있고 지금 보세요. 제가 아까 몇 시에 기사를 올렸습니까? 8시 넘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늦은 시간에 저 새벽에도 일하고 아침에도 일하거든요. 아무 때라도 제가 기사를 올려서 기사를 보고 확인하고 필요한 분한테 링크를 보내드리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쪽에는 데드라인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신경 쓰실 게 아니라 내용을 신경 쓰시고 어떤 정보를 담을 건가에 집중하시면은 성공적인 보도자료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기자들이 싫어하는 보도자료가 있어요. 기본이 안 갖춰진 보도자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 좀 웃기는 얘기지만 어디 어디하고 MOU를 맺었다, 어디하고 계약을 했다, 협약을 했다 그런데 계약 금액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보도 취재하는 취재원이 물어보면 취재가 물어보면 오물오물해요. 그러면 그거는 그 계약을 맺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신뢰를 할 수가 없는 보도자료인 거예요.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보도자료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신뢰성이 가지 않는 보도자료. 예를 들어서 이 업체에서 뭐 이런 걸 개발했다고 하는데 A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기자가 봐서 그 업체를 방문해 보니 너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환경이라. 근데 이런 걸 어떻게 발명했다고 하지? 라고 직접 찾아가 보니 아니나 달러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 경우에는 기자들이 한번 그렇게 해서 발걸음을 돌리면 다시는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자들하고 신뢰를 쌓아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은 보도자료는 아예 안 보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기사 밸류가 없는 보도자료 거의 비슷해요. 기사 가치로서 나오지 않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기자들이 요즘 발로 뛰는 기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짜집기 하는 기자라고 많이 비꼬고 비아냥을 받죠. 그게 뭐냐면 서칭을 해서 기사를 여기저기 서칭을 해서 짜집기 해서 갖다 놓으면서 기획 기사인 것처럼 하는 그런 기자들이 있어요. 그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업체에서 나는 홍보를 해야 되겠고 할 내용은 없고 그러니 시중에 나와 있는 대중에 나와 있는 이런저런 자료를 대충 짜집게 해서 대표님이 하신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믹스를 해서 내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키워드 검색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기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과장된 보도자료. 뭐 내가 얼핏 보아도 이거는 너무나 뭐랄까 버터를 많이 바르고 좀 MSG를 너무 친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경우에는 기자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과장된 것이 과장됐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러한 거는 하나 지켜주셔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내 회사가 핸드폰 스마트폰 뭘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 개발 업체가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신제품을 개발했을 때 내가 새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만 보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만 자랑을 하고 장점과 특이점과 그다음에 뭐 경제성 뭐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상대가 되는 업체 거하고 비교하시는 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A사 어떠고 B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 것만 그것이 홍보하시는 거가 가장 좋습니다. 이거를 상대하고 했다면 잘못하다면
여러분들, 우리 대표님들이 소송에 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자랑만 하시는 게 좋대. 너무 지나친 과장 표현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일 용량이 큰, 용량만 많고 장황한데 내용이 없는 거. 그리고 마감이 다 돼서 보내는 거. 뭐 이거는 별로 크게 굳이 뭐 저하고는 무관하니까 저는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 때라도 이메일을 보내시던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시간이 된 대로 협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반대로 보시면 돼요. 비전이 담겨 있어야 되고 특징만 나열하면 안 되고 내 자랑만 너무 해서도 안 되고 이게 예전에는 기사가 쭉 읽어갖고 끝에 가서 그러므로 하고 결론을 줬어요. 서론, 본론, 결론이 그렇게 기사 형태가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의 기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결론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목, 소제목, 첫 번째 문단, 첫 문단에서 기사가 다 끝나요. 그 세 개만 보면 아, 이 기사가 무슨 내용,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구나. 이게 다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체제를 여러분들이 우리 대표님들이 잘 좀 유념하시고 그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보내주신 그 보도자료에는 첫 문단에서 일카운팅이 들어가면서 필요한 목적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그거 보신 보도자료 보셨을 때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어려운 내용이 없고 말이 어려운 게 없고 풀어나가는 게 어려운 게 없으시잖아요. 그냥 말하는 것 같이 내용이 적혀져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쉽게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뭐 제가 저기 뭐냐 이 강의안을 보내드릴 거니까 충분히 보시고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장의 중복을 피하라. 아까 제가 공부방 창업 그 부분 한 번 지웠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복되는 거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씩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제가 지금 더 해드릴 것보다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자, 5번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문장 하나가 문단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문단을 이렇게 나누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너무 한 문장이 길게 그거 읽다 보면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짧게 끊어서 두 개든 세 개든 나눠서 표현을 하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이게 그냥 행사 기사든 무슨 기사든 대표님 멘트 하나 정도 넣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사업 설명에 제가 지금 이건 예고 기사잖아요. 20일, 23일. 그렇다면 이거 제가 아까 세 번, 네 번 하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업 설명에 당일날 스케치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업 설명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유튜브를 하시더라도 그 소감이나 이런 거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멘트를 받아갖고 소비자 의견은 이렇고 참여자 의견은 이렇고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이나 이런 결론이 이렇게 도달했다고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소감 멘트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멘트를 행사 같은 경우에는 꼭 멘트 한두 개를 꼭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길게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질문 있으면 제가 조금 먼저 질문을 좀 받도록 하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있으실까요? 자, 김갑건 대표님, 김민원 대표님, 어느 분이 질문하실까요? 자, 보도자료 오늘 갖고 오진 못하셨는데 저한테 보도자료 의뢰를 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제 것도 해주세요 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김갑건 선생님? 저는 지금 아직 네, 그 준비가 덜 돼가지고 네네, 말씀을 못 드리서 물론 이제 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그 상표를 가지고 전국 네, 편의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광고는 매체를 지금 안 돼 있고 제가 이제 그 교복을 하다 보니까 아, 교복이요. 예,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이제 대리점에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매체를 통해서 이제 다른 타 업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좀 더 구상을 더 한번 해보려고. 네. 교복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 교복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교복 자유화였다 좀 또 교복으로 갔다가 흐름이 있지 네, 않습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경제성이 좀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있고요. 네. 제 상표 가지고 네. 이런 매출을 이제 전 대리점들한테 모집을 해서 네네. 효과를 내야 안 되겠나 네. 생각을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예. 차차 그걸 생각해서 좋은 네네. 오늘 그 강의 내용이 네. 굉장히 이제 그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듣고 가시면 전혀 도움이 안 되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를 많이 활용하세요. 그럼 제가 더 많이 도와드릴 건데. 선생님이 지금 관심 있게 지금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그냥 가기가 좀 아쉽고 네. 그래서 연락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진행하시는 분한테, 관리자 하시는 분한테 또 네, 연락처 남겨드리고 하시면, 네, 저한테 또 내용을 주시고 그러면 또 제가 또 네, 필요하면 제가 또 취재를 해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네.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른 분 혹시, 우리 대표님 하시는 일 홍보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 나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제가 한 분 정도 신청을 더 받을게요.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네이버에서 키워드 검색하니까 바로 기사가 뜨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지금 좀 더 젊다면은 네, 굉장히 도전적으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네, 그 부담감이 있어도 그래도 이제 하여튼 좋은 오늘 진짜 유익한 강의입니다. 네네네네. 네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인연을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고자 하고요. 이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계속 뭐 저 카톡방이나 또 연락처는 열려 있고, 또 여기 관리하시는 분 통해서 제가 강의안도 보내드리고, 강의안 보시면 제 이메일 주소, 전화 연락처,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보시고, 강의안이 너무 글만 있어서 좀 지루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보도자료 글쓰기는 뭐 이미지를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쓰는 실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저도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거든요. 2시간 동안.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보도를 이렇게 한다는 걸 직접 보여드려야 실감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대표님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아마 재밌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좋게 봐주시고 예,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대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공유 많이 하시고 많이 예, 눌러보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